아놀드예요. 안녕 아놀드. 오늘은 시간이 많나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아, 꿈이 이루어졌네요.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네, 바다는 보이지 않네요.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의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배송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은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로 옮겨졌었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소포로 가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착지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곧 올 텐데.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놀드, 준비됐나요? 뭐 잘했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아,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포인트 니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400km예요. 어디냐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이죠. 오늘은 센티널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아놀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전대적인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손님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놀드를 먹어버릴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로 드럼 8개, 정맥으로 활 5개, 그리고 텅 빈 두개골로 큰 머그잔을 만들겠죠. 아놀드의 두피는 투장의 장식품이 될 거예요.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무료로 달 여행을 떠나게 될 행운의 여행자는 2871번입니다. 여기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4,467km이고 달은 매년 3.5cm씩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단 12명이라서 당신은 13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운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상해봐요. 달에 당신 혼자 서 있는걸요. 네, 여긴 마이애미가 아니라 온도는 섭씨 영하 173도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구보다 200배 더 높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관광객으로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건설 예정은 2025년이긴 하지만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멋진 기계들이 남아있네요. 아놀드, 루나 로버에 타서 엔진을 켜고 운전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달에도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굳어진 라바로 되어 있죠. 아놀드, 그쪽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금 중국산 U2 로버를 망가뜨렸어요. 우주복도 망가졌네요.
안 돼.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도움이 올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긴 하지만요. 산소를 잘 나눠 써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좋은 소식이에요. 살았네요. 하지만 손가락을 잃었어요. 아놀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화성행 티켓도 준비했대요. 3시간 뒤 출발합니다. 경험 많은 우주 비행사였던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신선한 음식과 의복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어요.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아,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만 달러를 갚아야죠. 아놀드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놀드. 좋아요. 삽 가지고 올게요, 그럼.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의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당신은 똑같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통은 없으니까 일반 테이프도 쓸 수는 있네요. 이런, 닥터 조의 약도 효과가 다했나봐요. 불쌍한 아놀드는 이미 서랍은 다 뒤져봤고 작년에 감자튀김도 먹은 뒤 망가져서 나오지 않는 리키 마틴의 음악을 100번째 듣는 중이에요. 그래요, 끔찍하죠. 하지 마세요, 아놀드. 시간도 아껴지지 않고 엄청 위험하니까요. 고마워하세요, 아놀드. 시간을 멈춰서 겨우 살렸으니까요. 만화 속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할 건가요? 펜타곤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고서 암스트롱이 정말로 달에 갔는지 알아볼래요? 아니면 수지에게 키스도 가능할 수도요. 기회예요. 그래도 일본에 가지는 마세요. 그들은 시간 멈추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주 많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요. 수학자가 아니어도 시간이 속도와 거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0이 되어요. 자, 새로운 모험이에요. 저런, 빛의 입자와 광자도 멈췄어요. 따라서 시력으로 무엇이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전부 얼어붙었으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6,500만 년 전에 지구를 떠난 빛의 흐름이 지금은 6,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큰 만원경으로 지구를 보는 누군가는 이제 공룡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요, 아놀드?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은 아름다우니까요. 오, 이런. 오늘은 아닐 수도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준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호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아놀드는 여행하는 거 정말 좋아하죠. 시간 여행은 어때요? 2100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착용한 콘택트 렌즈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놀드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총각으로 죽겠어요. 얼른 타요. 아놀드는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구의 자전력을 전기로 바꾸는 커다란 고리를 통해 고도 35,000km를 올라 날아가게 될 거예요. 우측에는 신체 부위 가게네요. 자, 우리 들어가서 아놀드의 손가락의 대체품을 찾아볼까요? 이 의사는 게놈만을 이용해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물원에는 공룡, 도도새, 그리고 네안드레탈인까지 있지요. 출출한가요? 3D 프린터는 인공 동물 세포, 합성 밀가루와 미네랄을 이용해 음식을 찍어냅니다. 2019년도의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 멋진 세상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 지구온난화, 전염병이 날뛰는 세상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과학이란 양날을 가진 칼과도 같아서 좋은 일에 쓰이거나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수도 있죠. 바로 눈앞에 최신 모델의 델로리안이 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이 테슬라로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6년도로요.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화창한 하루네요. 이런 날씨는 쉽게 망칠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